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비트코인이 기술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금과 거래를 되고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잘 보이시진 않지만 요게 이제 아마 골드 차트일 거예요. 요게 골드 차트고 저도 요게 캡처본이라 좀 화질이 좋진 않아요. 이게 골드 캡처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비트코인이 요거네요. 맞네요. 이게 비트코인 차트고 그 밑에 있는 게 뉴욕 증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트를 요렇게 비교를 하면서 블룸버그에서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자체가 그 안전한 피난처 세이프 헤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금과 같은 자산으로서 조금 대입을 받고 시장에서 좀 취급을 받고 있다. 요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TV 앵커님이 브리핑하신 내용인데 뭐 아무튼 지금 시장의 동향의 흐름이 그렇기는 하죠. 이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해도 비트코인을 이제 버텨주고 상승해주고 막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요 파란색이 빅테크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차트와 비트코인과 금의 차트 세 가지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금 쪽에서의 커플링 현상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 이야기에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비트코인 자체가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이 된다라는 거를 그런 장기 추세를 요렇게 블룸버그 통신처럼 블룸버그로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을 보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디크립트에 따르면은 윈터뮤트 OTC 트레이더인 제이크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오스트로브스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예요. 이분이 주식과 비트코인의 괴리가 단순히 달러 가치 하락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건 단기적으로만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비트코인과 달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상관 관계였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집계된 어떤 뭐 통계적인 좀 유의미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현상은 이제 금처럼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달러가 약세여서 그거에 관한 현상이다. 그래서 달러가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또 어떤 길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또 애널리스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안정이 되면은 이제 뉴욕 증시의 디커플링이 이제 끝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가격 흐름이 뉴욕 증시 커플링 되었던 시기도 있었고 뉴욕 증시 디커플링 되었던 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뭔가 유의미한 패턴을 찾기에는 역시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좀 역사가 짧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지켜봐야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의 글들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장의 의견들을 좀 전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과의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도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게 왜 뒤집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트가 좀 뒤집어져 있네요. 근데 확실히 이제 커플링 되어가는 순간도 있고 그게 아닌 순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을 조금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있고 굳이 다른 자산과 연관시켜서 분석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100% 하는 거는 또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BRB 지표도 오늘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MBRB 지표 상으로서 계속 이 지표가 유지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최대 지금 거의 9만 달러 넘어서는 시점까지의 그 기록인데 이게 80%나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DYOR의 창업자인 히테시 말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실현 가치 대비한 시장 가치 비율이 향후에 6주 동안 2 이상을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지금이 여기 보시면은 2 이상을 좀 겨우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그
스코어거든요.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된다면은 이 비트코인은 최대 80%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MBRB는 3.7을 넘으면 시장에서 고점, 그리고 2에 가까우면 강력한 상승 구간 진입을 이야기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 지표상으로 그 MBRB 지표가 3.7을 넘어서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고점으로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MBRB 지표상 만약에 1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1 미만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저평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 부근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평가를 나타내고, 만약에 2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2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80% 최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현재 이 지표는 2에서 살짝 아래로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2라는 수치를 주목을 해보는 게 좀 좋은 시점인 것 같고, MBRB 지표 우리가 하나만 보고 절대 속단할 수는 없지만 MBRB 지표는 시장에서 고평가와 저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유의미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도 살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거래량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얘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얘가 비자예요. 비자, 마스터카드 다들 아시죠? 우리가 결제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온체인 거래량이 처음으로 비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결제 시스템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그 거래량을 스테이블 코인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대변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왔을 때 이제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게 된다면 요런 또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에 적용시키기란 쉽지는 않죠. 근데 그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라는 건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 투자로 대입을 해봤을 때는 예치금이 좀 늘어났다. 언제든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상승을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